자, 저희가 CSS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살펴봤었는데, 우선 그 CSS 속성 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속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박스 모델들을 통해서 CSS 쪽에서 다양한 이제 그 선택자에 의해서 지정된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속성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CSS를 이용해 가지고 선택전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배치시킬 건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CSS 레이아웃 쪽에서 다양한 이제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된 요소를 우리가 표현할지 말지, 보이게 할지 말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정적인 거라든지 뭐 절대적인 위치, 상대적인 위치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치를 갖다 이제 설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z인덱스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 흐르듯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선택된 요소를 갖다 이제 배치시키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임의적으로 인덱스 값을 줘가지고 이제 배치시키는 위치들을 갖다 이제 바꾸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제 그 CSS 쪽에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선택적 요소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살펴봤고요. 자, 그와 같은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좀 활용을 해서 웹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는지 간단한 이제 그 샘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웹 서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검색 엔진이라든지 다양한 사이트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웹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샘플 예제를 통해서 앞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응용을 어떻게 해서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지, 즉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샘플을 우리가 한번 봐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대형 이제 그 웹페이지 같은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앙 정렬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항상 중앙 정렬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 자,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거 중앙 정렬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바디 태그, 결론은 이제 실질적인 그 컨텐츠가 다 이제 바디 태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디 태그에 대한 너비를 갖다 이제 뭐 800픽셀로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 여백 마진이 얘가 이제 컨텐츠고 박스 모델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오토로 주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창을 우리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중앙 정렬을 갖다가 이제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전체 선택을 갖다 하는 이제 선택자를 갖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스테리크 문자를 통해서 전체 선택을 갖다 하게 되면 모든 그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패딩이라든지 마진값, 그래서 이제 안쪽 여백하고 바깥쪽 여백을 모두 0으로 이제 세팅해 버리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그 샘플 예제 자체가 자 간단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시각적으로 요 페이지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은 이제 그 창을 늘렸다 줄였다 했을 때의 경우 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이제 웹 브라우저를 전체 페이지로만 꼭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웹 페이지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디바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요 마진 값에서 지금 오토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요 웹 브라우저의 크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중앙 정렬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라는 속성 값을 갖다가 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 바디 태그에 있는 이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이제 800 픽셀이 되겠죠. 근데 얘가 무조건
왼쪽에 서 여백 자체를 갖다 이제 0으로 줬으니까 이와 같이 설정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요 마진 바깥쪽 여백 값을 오토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도구 개발자 도구로 우리가 좀 가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그 전체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패딩하고, 자, 마진 값을 0으로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이제 그 박스 모델 쪽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요, 요 바디 태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CSS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디 태그만 그냥 단순하게 바디라는 태그만 쓰더라도 이 CSS에서 기본적인 디스플레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블럭이냐, 인라인이냐, 이와 같은 이제 블럭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바깥쪽 여백 마진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8픽셀로 이렇게 디폴트로 다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TML5 쪽에서는 이제 CSS하고 거의 이제 연계돼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HTML 태그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 값들이 다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픽 값도 이렇게 이제 핏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죠. H2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이 H2라는 태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디폴트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패딩하고 마진 값을 0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 디폴트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자, 기본 디폴트 값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던 게 여기서 마진 값을 0으로 주니까, 자, 요 마진 값이 기본적으로 0으로 세팅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디서 이 바디 태그에 대해서 0 값으로 이렇게 세팅됐죠. 그러면 이것도 해서 뭐가 적용이 됩니까? 이 마진 값 0. 그래서 제일 처음에 디폴트 값이 CSS 값이 적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 선택자를 통해서 마진 값을 0으로 했고, 바디 태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바디 태그, 요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그 중앙 정렬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깥쪽 여백 값을 갖다가 오토로 설정을 하시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중앙 정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정중앙 정렬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샘플 예제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창을 갖다가 늘리든 줄이든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또 이제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실행 결과 값을 갖다가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얘를 자, 웹브라우저 창을 늘렸다 줄였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중앙 정렬 절대 좌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자, 이 웹브라우저의 창 크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발생됐더라도 절대적인 이제 좌표 값을 해서, 자, 포지션을 갖다 이제 앱솔루트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요 웹창, 이 박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위치 값으로 50%로 이렇게 줬습니다. 50%로. 그래서 이제 창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와 같은 레프트하고 탑 값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치들을 갖다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형태들. 자, 그와 같은 값들을 갖다 좀 줬었고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하고 탑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 값을 갖다 주지 않으면 이제 한쪽으로 좀 이제 치우쳐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좀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 속성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위치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샘플을 갖다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웹 브라우저 이제 초기 화면이란 말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자, 얘를 갖다 이렇게 적용을 시켰을 때, 자, 이렇게 보면, 자, 전체로 하게 되면 이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게 되면, 아까는 분명히 요게 뭐 수평으로 해가지고 4개가 있었다고요. 4개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줄였을 때, 늘렸을 때 4개였다가 수평 정렬로 해서 줄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이와 같은 개념의 이제 그 작업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봐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동작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평 정렬 작업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예제로 이렇게 이제 박스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창이 이제 그 커졌다 늘렸다 줄였다 했을 때, 수평 정렬했을 때 이 박스 이 블럭 안에 또 뭐 이제 뭐 이걸 못 채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식으로, 자, 그와 같은 작업들을 우리가 수평 정렬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하고 이제 자식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러면 이 div 태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아이템들, 메뉴가 이렇게 이제 1, 2, 3, 4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창이 커지면 이렇게 쭉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채울 수 있는 창이 작으면 이게 이제 한 칸씩 이렇게 내려가는 이와 같은 형태들. 자,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하게 되세요. 이런 그 클래스 선택자로 이 아이템으로 선택된 같은 경우는, 자, 플러스 속성을 갖다가 레프트로, 그래서 이제 플러스 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붕 떠 있는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플러스 속성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img 태그로 해가지고 이미지로 이렇게 뭐 집어넣게 되면, 이 이미지 태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블럭 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한 줄을 잡아먹죠. 근데 이제 이 이미지에다가 그 여러 가지 텍스트를 갖다 해주고 싶다 그러면 플롯 속성을 갖다 줘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붕 떠 있는 선 왼쪽에 이제 겹치는 형태들이 이제 되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작업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템들은 이제 그 플롯에서 레프트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대신 이제 이 부모에 대한 형태들을 갖다가 오버플로 속성을 갖다 히든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수평 정렬을 통해서 이 박스 블럭을 갖다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오버플로우로 해가지고 속성을 줘서 이렇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대해서 이런 관계성들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 준 거고요. 자, 이 샘플을 갖다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창이 커졌을 때는 이렇게 쭉 4개가 있죠. 근데 창을 줄이면 얘가 제일 오른쪽에 하나, 레프트로, 자, 위에 브라우저 크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들어갔다가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메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택된 영역들, 요소들을 이렇게 수평 정렬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요, 이 영역은 절대 변하잖아요. 그냥 고정된 픽스드 해가지고 스크롤을 갖다 이제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들만 이제 기본적으로 스크롤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페이지 내용을 2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한 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도록 소스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수정을 했는데, 자, 바디 쪽에서 이제 마진 오토 값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준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준 형태입니다. 바디 태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 정렬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탑 바고요, 레프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div 태그로 해가지고 이 영역에 대해서는 고정이죠. 탑하고 레프트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무조건 픽스드죠. 그래서 픽스드 고정으로.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된 위치, 탑이라든지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이제 헤이트라든지 이와 같은 값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컨테이너라는 이제 클래스 선택자로 해가지고 지정된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자, 얘를 하나 이제 이 실행 예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4-18.
그래서 자, 얘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스크롤을 갖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스크롤하게 되게 되면 어디만 스크롤 됩니까? 이 컨테이너 쪽. 이 컨테이너 쪽에 있는 요 텍스트. 요것만 이제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스크롤 바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이 탑바하고 레프트 바는 이제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된 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서핑을 하더라도 위에 있는 타이틀이라든지 밑에 이제 부터 같은 경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들, 스크롤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메뉴라든지 꼭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위치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페이지 레이아웃 쪽에 기본적인 이제 샘플들을 갖다가 좀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컨테이너라든지 박스로 해서 잠깐 봤지만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해가지고 자, 모든 웹 페이지 이제에서는 온트로 레이아웃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요 박스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이 블럭 안에다가 다 위치를 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다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갖다가 뭐 헤더라든지 뭐 푸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컨텐츠, 자, 어사이드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샘플을 갖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탑이 있고 바텀이 있죠. 그래서 탑하고 바텀을 갖다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킨 것들이고,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추로 레이아웃을 갖다 기본적으로 할 때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부모에 대한 것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이 div 쪽에서 얘가 이제 부모가 되겠고, 자, 얘네들이 자식 관계가 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합 선택자를 갖다 했을 때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이 박스 블럭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오버플로 히든 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형태들, 그래서 그 영역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 영역 안에서 이와 같은 레프트하고 라이트 이런 영역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시메틱 웹 쪽에서 이와 같은 이제 웹페이지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킨 형태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헤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푸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섹션, 아티클, 그리고 어사이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온트로 레이아웃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 부모 이걸 갖다 이제 감싸는 거죠. 그래서 래퍼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id 값을 이렇게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섹션이라든지 어사이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식의 웹페이지 시메 웹에다가 이런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 전체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화시키는 것들, 바디 태그를 갖다가 우리가 중앙 정렬하기 위해서 마진값 0으로 오토 값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준 거고요. 헤드라든지 랩이라든지 푸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섹션하고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래퍼를 이렇게 감싸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이 부모 쪽에 대해서는 오버플로 히든 값을 주고 우리가 이제 플러스 속성으로 해서 레프트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섹션과 어사이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4-20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켰을 때, 자, 보시면,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평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 브라우저를 갖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자, 이거를 이제 이 섹션하고 어사이드를 갖다 래퍼를 이렇게 이제 감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을 갖다 이제 오버플로 해가지고 히든 값으로 해서 이 블럭 박스 안에서 이제 하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어사이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웹 브라우저 PC 버전을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러면 모바일은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화면이 작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모던한 웹페이지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샘플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웹페이지 기법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온트로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간단한 여러 가지 이제 샘플 형식, 뭐 중앙정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 좀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평 정렬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트로 레이아웃 방법을 통해서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웹페이지 레이아웃들을 다양한 사례를 몇 가지를 갖다 좀 소개를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이제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형 웹을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갖다 이제 적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든지 적응형 웹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킨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인터넷과 웹 쪽에서 웹 2.0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과 웹의 발전사들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반응형 웹에 대한 개념하고 적응형 웹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디바이스 자체가 다양하죠. PC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다 틀리다고. 해상도가 다 틀리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 그러면 이제 이런 내가 만든 웹페이지를 갖다 기본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디바이스에 맞게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전에는 이런 웹사이트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PC용 따로 만들고 모바일용 따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갖다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제 하나의 URL로 해가지고 그래서 동일한 URL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PC용하고 이제 모바일용. 그래서 이제 보면 네이버다 그러면 따따따 네이버닷컴 이거는 이제 웹페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큰 거고 그렇죠. M 해가지고 모바일용을 따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별개로 이제 제작을 했다고요. 당연히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 써야 되는데 그 뭐 PC용 따로 만들고 모바일용 따로 만들고 그래서 모바일 웹이라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형 웹을 쓰게 되면 제가 인터넷과 웹 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기기들에서 알아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최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초기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적겠죠.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편리화하는 형태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되겠죠. 이것저것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PC용 따로 모바일 따로 하면 그게 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다라는 형태들. 자, 그래서 그 큰 사이트들 같은 거 보면 이제 여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 웹을 갖다 구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뷰포트라든지 미디어 쿼리 그리고 가변 그리드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기술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뷰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HTML5 표준적으로 넘으면서 메타 태그 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가 된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CSS3 쪽으로 넘으면서 표준 쪽에서 추가되어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응의 웹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기술들을 갖다가 좀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이제 뷰포트 같은 경우는 메타 태그.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ML에 대한 기본적인 문서 구조를 할 때 그 HTML 하고 우리가 이제 헤드에다가 여러 가지 뭐 스크립트라든지 링크 태그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태그들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메타 태그는 이제 웹페이지에 대해다가 추가적인 정보들을 갖다 제공한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태그 안에다가 다양한 이제 메타 태그들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 하는 것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만든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네이버 쪽에다가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제 메타 태그에다가 이제 그 노출시키고자 하는 이제 키워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갖다 이제 메타 태그에다 주거든요. 저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이제 개인 웹사이트를 노출에다가 하려면 검색 등록을 해줘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타 태그에다가 이제 그 해주게 되면 이제 알아서 이제 그와 같은 키워드를 갖다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그 반영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로 약간씩 바뀌는 형태들. 자, 그래서 이런 메타 태그에다가 이제 뷰포트를 갖다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면의 너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뭐 초기 확대 부위라든지 이런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가능 여부, 최소 뭐 아니면 최대 확대 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뷰포트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반응형 웹에 대한 기술들을 갖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CSS3가 아니고요. HTML5 쪽으로 오면서 태그로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추가된 이제 형식들이고요. 자, CSS 쪽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CSS 쪽을 갖다 할 때 내부 스타일하고 외부 스타일에 대한 형태들을 갖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외부 스타일을 갖다 포함할 때 임포트 규칙을 하는데 이런 이제 골뱅이 있죠. 이런 골뱅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CS3 쪽에서 이제 포함된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스타일 시트를 갖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임포트 규칙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그 하이퍼 그 레퍼런스를 갖다 기본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링크 태그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지만 자, 이와 같은 임포트 규칙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SS를 이제 포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접근을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골뱅이로 해가지고 이제 CSS에서 추가된 여러 가지 형태들 갖다 볼 수 있는데 자, 웹 폰트를 기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자, 폰트 페이스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술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웹만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폰트 A 사용자 컴퓨터에서는 그 폰트가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문서를 보냈어. 근데 B 사용자한테는 폰트가 안 깔려 있으면 기본값 폰트로 해가지고 뭐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웹브라우저, B라는 웹브라우저 각각의 사용자들마다 폰트가 내가 표현하려고 폰트가 없으면 이게 이제 표현하기 틀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든지 보더라도 이제 동일한 이제 이런 그 웹 폰트로 이제 그 폰트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런 웹 폰트를 생성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CSS 쪽에서 이제 그 폰트 패밀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맑은 코딩이냐 궁서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를 갖다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웹 폰트들을 갖다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뭐 로컬 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URL 쪽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그 HTML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확장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그 폰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HTML 웹페이지에 같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절대 경로로 해서 URL로 꼭 로컬하고 이제 웹페이지하고 같이 있을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뭐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웹폰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 여기다 링크에다 주게 되면 A 사용자든 B 사용자든 C 사용자든 동일한 이제 글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웹페이지를 갖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이제 그 웹폰트를 갖다 생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꼭 다른 사람 이제 웹폰트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와 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들 제공할 수 있는 형태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웹브라우저 쪽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웹브라우저마다 지원하는 형식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그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반응형 웹을 갖다 하기 위해서 뭐 뷰포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디어 콜이라든지 뭐 가벤그리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갖다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미디어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장치에서 이 HTML 문서가 최적화돼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갖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미디어 쿼리 규칙들을 갖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화면이라든지 너비, 뭐 장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장치 방향, 우리가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 보면 화면을 우리가 가로 세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죠. 돌려가면서 보죠. PC 모니터를 돌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디바이스의 특징에 따라서 그 방향이 틀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로일 때하고 세로일 때하고 보여주는 이제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르게 이제 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뭐 화면 뷰라든지 뭐 색상, 뭐 개수, 필세, 회상도 이런 것들도 이제 미디어 쿼리 규칙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미디어 규칙 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든 장치 유형이냐, 아니면 스크린 화면 개념으로 화면에서 어떻게 뿌려줄 거냐, 이제 뭐 아니면 프린터에서 어떻게 뿌려줄 거냐, 자, 이와 같은 이거는 이제 뭐 장애인들에 대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갖다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데, 자, 샘플 예제를 갖다 한번 봐볼까요? 자, 미디어 규칙을 갖다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크린, 프린트 두 개의 장치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면일 때는 HTML 태그하고 바디 태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라든지 폰트 패밀리를 갖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 프린트일 때는 그 H1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는 형태들. 나머지 이제 뭐 바디 태그나 이런 건 적용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캡처를 갖다가 지금 이제 스크린 상에서 했을 때하고 프린트, 즉 출력 상태의 이 두 가지 경우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예제를 실행해 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장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스크린으로 보기 때문에, 자, 백그라운드는 뭐 실보고, 그리고 바디 쪽에서는 컬러가 이제 화이트가 되어 있는 형태들. 자, 그러면 이제 이 웹페이지를 사용자가 인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인쇄하려고 할 때는 프린트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딱 보게 되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컬러가 레드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기본 디폴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봤을 때하고 그 인쇄 형태로 해가지고 봤을 때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치 유형에 따라서 출력되는 형식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 자, 미디어 쿼리 규칙을 통해 가지고 장치 유형에 따라서요. 자,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 자, 우리가 또 이제 해상도, 이제 그 뭐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 있는 것은, 자, 스크린. 결론 이제 인쇄할 때 뭐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바꿀 필요는 없는 것들이고, 스크린에 따라서,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맥스 뷰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너비 값을 767 픽셀, 그리고 이제 768에서 959 사이일 때 이와 같은 형태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소 96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결론은 웹 브라우저를 늘렸다 줄였다 했을 때 크기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상도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짜볼까요? 그러면 이제 최대 767일 때까지, 그래서 767을 벗어나서 768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크린에서 이와 같은 이제 이 영역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너비가 767에서 959까지, 959가 넘어가면 이제 959부터 이제 적용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 이와 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형태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을 갖다가 미디어 쿼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화면을 우리가 가로 방향이라든지 세로 방향으로 해가지고
바꿔가면서 작업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뭐 스크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 세로 방향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들. 그래서 이제 가로냐 세로 방향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가로 방향일 때 그리고 세로 방향일 때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도 자, 4에 23으로 갔을 때 자, 개발자 도구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개발자 도구 쪽에서 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가지고 보는데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아이콘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 얘를 갖다 이제 돌렸을 때 자, 방향을 갖다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일 때하고 세로일 때하고 이제 달라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얘를 갖다 이제 그 아이콘이 이제 기본적으로 숨겨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방향을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 개발자 도구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 페이지를 그 만들었을 때 다양한 이제 그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발자 도구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HTML 헬로 월드 찍으면서 이제 개발자 도구에 대한 걸 갖다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응형 웹업 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할 때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웹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PC만을 고려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고려했을 때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웹 브라우저 쪽에서 이런 좋은 기능들을 갖다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다양한 이제 그 디바이스들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아이패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여러 가지 이제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디바이스들한테 적용시키는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형태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응형 웹에 대한 여러 가지 웹페이지를 갖다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갖다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고려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CSS 쪽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쪽에서 선택자와 속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이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 쪽에서 이제 선택된 요소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이제 배치를 시킬 거냐 이제 그런 레이아웃들을 갖다 하면서 CSS에 대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더 많은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갖다 좀 살펴봤었고요. 자, 그와 같은 속성들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웹 페이지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샘플들을 갖다 몇 가지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던한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든지 반응형 웹 이제 다양한 것들을 갖다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SS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CSS에 대한 확장 개념으로 해서 레이아웃과 페이지 레이아웃 반응형 웹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들을 같이 접근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